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원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기말이 한 2주 정도 남았죠. 좀 빠른 학교, 뭐 한가람이나 몇몇 학교는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긴 하는데, 이제 1학년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1년 중에 가장 긴장감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싶은 시기긴 한데요. 마지막까지 긴장 안 떨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는 친구도 많고, 막 거의 카오스입니다. 시험 준비하는 게. 근데 마지막까지 준비 잘해서, 최고의 성적으로 1학년 마무리하도록 저희도 진짜 노력하고 있고요. 어제도 해 뜰 때까지 수업하다가 퇴근하고 지금 오늘 부랴부랴 왔는데, 점수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고 기다려주시고,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좀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얘기 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는 하이퍼반을 맡고 있는 김정래라고 하고요. 제 핸드아웃은 이 하얀색이랑 이 좀 누런색이 있죠. 이 누런색에 이제 아이들 수강평을 좀 많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하얀색 보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2 하이퍼는 일단은 수투까지 어느 정도 완성된 친구들을 받게 될 텐데요.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자, 일단 수능, 아이들이 3년 동안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져 있는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과목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수원, 수투, 선택 과목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미적분, 확통, 기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수원, 수투, 확통, 수원, 수투, 미적분, 수원, 수투, 기하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선택을 뭘 했냐랑 상관이 없이 그냥 다 점수가 나오면 쭉 그냥 줄 세웁니다. 줄 세워서 위에부터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1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 이제 평가원에서 지금 뭘 주안점으로 삼고 있냐면, 뭘 선택했는지랑가 유불리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변별력도 줘야 되니까 당연히 어디가 어렵게 나오겠어요? 수원수투가 어렵게 나오겠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들 지금 수능 체제에서는 2학년 공부가 수능의 상당 부분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봤을 때 그냥 허리여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2학년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수능까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학년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 제일 고민되시는 건 이걸 거예요. 우리 아이 미적분 한 번도 안 했다. 우리 아이 미적분 한 번 했다. 또는 뭐 확통이나 뭐 기하 선택하는 건 불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는 제가 3학년 설명회 때 했기 때문에 링크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은 미적분보다 수원수투가 수능에서 압도적으로 어렵게 나오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 미적분에 힘을 쏟는 건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편제되는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1월달, 2월달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2월 마지막 주부터 2월까지 수업회차가 18회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12회차는 그냥 수원에 힘을 줄 건데요. 우리 아이 수원 많이 했는데 수투나 미적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수원에 무조건 올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올인하지 않고 만약에 2학년 1학기 무너지면 그냥 정시밖에 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 정시를 지금부터 고민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수시를 실납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으면 2학년 1학기 때 점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규에서 수투를 하고 특강으로 수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의 방법이 있는데 전 반대를 택했고, 수원에 그만큼 힘을 많이 주는 컨셉의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동시에 수투랑 미적분도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특강으로 수투 특강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반의 수업 시간은 화요일, 토요일 저녁인데, 1월 달에는 정규반에서 수원을 진행을 하고, 특강으로 수투가 진행이 될 거고요. 미적분도 생각해보면 우리 미적분 할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죠? 미적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이 그 시기 되면 이제 과목이 별로 안 남죠. 수투랑 미적분만 남거든요. 그때 미적분 깊게 한번 볼 거고, 2학년 겨울방학 때 미적분 굉장히 깊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때면 아이들이 뭘 공부하냐면, 이제 수능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수원 수투는 심화 문풀만 진행을 하고요. 개념이나 이제 내신 공부는 미적분만 올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미적분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 수투가 어렵게 나오니까 3학년 7월 이후부터 파이널 들어갈 때는 거의 수원 수투에 한 70% 이상 비중을 두거든요. 못 믿어오시죠? 제가 이번에 수능 보고 왔는데요. 저도 이제 매년 수능을 봐요. 정말 우연인데요. 같은 학교에서 제 제자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같은 교실에서 봤거든요. 처음이었어요, 저도. 이걸 같이 보는 게 맞나 싶었는데,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그 학교에서 본 친구들 96점 나오고 막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3학년까지 끌고 가는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대 1차부터 놓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의대 최저 맞춰놓고 결과만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3년을 보고 커리를 끌고 갔을 때, 어떻게 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수원수 때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적분을 1월부터 7월까지 3학년 1학기에 올인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수원수투도 할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원수투를 2학년 때 탄탄하게 잡으려면 요 커리큘럼이 베스트다 하고 짠 커리큘럼이니까 믿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아까 18회라 그랬는데 12회 동안 수원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회차 동안은 수원이랑 기하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 근데 이거 좀 기억을 많이 해주세요. 학교별로 좀 달라요. 확통을 하는 학교도 있고 기하를 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 기하는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2년 전에 처음으로 기하가 진로 선택으로 들어왔을 때 절대평가잖아요, 기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어떤 난이도로 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양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하를 진짜 속된 말로 개어렵게 냈어요. 이게 애들 입장에서 어려운 거지, 원래 그냥 내던 대로 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섞어서 80점 이상이면 A가 나와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기말을 100점 맞아도 A가 안 나올 것 같은 아이들이 반에 한 70%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맞은 거죠. 애들이 기하 공부 안 한다. 그 이후로 모든 기하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의 교과서에서 그대로 나오고요. 근데 그러면 교과서만 내면 또 욕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에 나왔던 모의고사 킬러에서 한두 개만 섞어서 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2학년 반 애들한테 기하는 수업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A예요. 그러니까 기하는 지금 방학 때 절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저희 반도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개념만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기하 B 나오면,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오늘 불안하지? 학부모님들이 2학년 1학기 때 제일 전화가 많이 와요. 기하 해달라, 기하 해달라. 불안하다. 기하 B 나오면 제가 강사 그만둔다고 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방학에는 기하에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니까 좀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공지가 되겠지만, 주 1회로 따로 반을 꾸릴 겁니다. 방학 때는 수원수투에 올인하시고요. 확통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3월 달부터 준비해도 절대 안 늦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과목이 복잡하시잖아요.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복잡하실 텐데 그냥 다 지우시고요. 수원수투에 올인하는 학기면 돼요. 그러니까 기하랑 확통 살짝 내려놓으시고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기하를 안 하는 친구들은 정규반에서 시간이 남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수원 또 별도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1월 달에는 수원이랑 수투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2월 달에는 수원이랑 미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겨울방학이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 처음인가요? 네, 다 처음이죠. 2월 달 첫 주, 둘째 주는 학교를 가요. 이 친구들이 학교를 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갈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미적분 특강은 2월 달에 3, 4주 차에 몰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이들 속된 말로 보상심리라고 하죠. 1월 달 너무 힘들게 지냈으니까 약간 놀고 싶어지거든요. 학기 들어가면 이제 너네 못 놀아 막 이런 말씀 집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고 싶을 텐데 그때 주 4회로 제가 타이트하게 미적분 개념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일정 보시면 월화목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주 동안 월화목금 오후에 그냥 타이트하게 적분법 전까지 다 개념을 잡고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미적분을 또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절대 킬러 풀면 안 돼요. 어차피 기억 못해요. 어차피 기억 못하고 개념 탄탄하게 잡아야 되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택 과목이 쉽게 나오고 있다고 했죠. 선택 과목이 8문제인데 그 중에 3문제만 4점짜리예요. 좀 속된 말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 개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 빼고는 다 개념이니까 개념 탄탄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난이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미적분에 과투자하시는 것도 절대 반대입니다. 대충 흐름 잡히세요? 네. 기하 확통은 살짝 제껴두시고 수원수투에 올인하셔야 되고 미적분에 과투자도 절대 안 돼요. 수원이랑 수투에 힘주셔야 돼요. 저 수투 특강은 제가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 기출까지 다 다루는 수업인데 교과서에 없거나 딴 데서 배울 수 없는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좀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저도 이제 3학년 때 새로 유입되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이랑 제가 2학년 때부터 수투 가르쳤던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실력차가 나는 게 수투예요. 그러니까 거의 못 따라와요. 왜냐면 해석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하던 거랑 다르거든요. 수능 킬러를 풀 때랑 학교에서 배우던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사실 3학년 때 저희 수업 듣는 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목 편제는 이렇게 돼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빨간 글씨로 뭐가 써 있죠. 여기입니다. 그건 흑백이고요.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노는 꼴을 못 봐요.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데, 여름방학 때 혹시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겨울방학 때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아침에, 이런 생각 일단 접어두세요. 아침에 자는 거 싫으시죠? 특히 이제 맞벌이 하고 계시면 애들 언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자다 일어나 보면 12시 됐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면 그냥 방학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무조건 학원에 나와야 되고, 근데 아침에 애들 자는 거 싫어서 특강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저희 학원에도 오전 특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전 특강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아이들 거의 그냥 소리는 소리로만 듣고요. 머리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럼 조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수업을 안 하고 무조건 오면 시험을 먼저 봐요. 시험 봐서 잠 깨고, 그리고 뭐 몇 점 맞았는지, 오답 다 했는지 확인하고 집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와서 저희 스터디 카페에 착석하고, 조교들도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투입이 될 건데, 한 명 한 명 다 모르는 거 체크하고 과제 관리하고 12시까지는 필수 클리닉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하나 보실 건데, 요 표를 보시면 뭐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각 요일별로 뭐 입실 시간, 퇴실 시간, 뭐 시험 점수, 오답 유무 다 적혀 있죠. 감사합니다. 네. 이대로 관리를 해서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학교 일정이나 다른 뭐 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날 빼고는 무조건 학원에 필수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수1이 이제 수능에 편제되는 첫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도 수능이나 평가원 기출들을 변형해서 많이 내거든요. 가르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 모의고사랑 변형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되잖아요. 내신 대비할 때. 듣고 계시죠? 근데 수능형 문제랑 내신형 문제랑 많이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신형 문제랑 수능형 문제를 둘 다 다루기에는 학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방학 동안 내신형 문제는 다 마스터 허각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게 방학 때 안 해놓으면 수원에서 진짜 어려울 거고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수원이랑 수투 중에 먼저 좀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데 어려운 거는 수원이에요. 이상하죠? 수투가 더 어려워야 되는데. 근데 수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 평가원도 수원이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 수능은 반대로 수투가 어려웠어요. 뭐 제가 속단하게 이르지만 수원, 수투가 둘 다 어렵겠지만 아이들이 아마 수능에서 더 많이 틀리는 건 저는 수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방학 동안 수원을 좀 매일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뭐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로 매일 테스트를 준비해 놓고 시험 보고 조교랑 다 질의응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그 다음 이제 뭐 다른 과목 숙제라든지 수업 숙제를 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점수도 이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점수가 유독 떨어지면 제가 이제 개인별 클리닉을 붙이는데 서울대 수교과 후배들을 1대1로 또 붙입니다. 그래서 유독 점수가 떨어진 애들을 최대한 제가 케어를 감싸 안고 가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즘 듣는 클레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관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빠져나갈 틈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학생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희 반이 이제 뭐 한 30명, 4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면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먼저 느껴요. 내가 선생님 관심을 못 받고 있다. 공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면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게 저도 이제 대치에 있다 왔지만 대치 분위기가 보통 한 2, 3년 뒤면 목동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30명, 40명 수준은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대치에선 100명까지도 한 반에서 가르치고 당연히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원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심쩍으신가요? 눈빛들이 좀 살벌한데. 수원 공부할 때 주의할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마포고, 영일고, 뭐 이대부고, 명동여고, 뭐 이런 학교들 내신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요 정도 라인까지만 공부하면 돼 해서 센 일품 뭐 이 정도만 풀고 시험장 들어가고 그래요. 뭐 저희 반에도 사실 마포고, 영일고, 전교 1등 다 있고, 뭐 그래서 내신 잘 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보통 3학년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인 학교가 아무리 내신이 쉽게 나오더라도 수능 킬러까지 다 보는 커리큘럼 찾으셔야 돼요. 눈앞에 내신 쫓다가 3학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무너져요. 꼭 염두에 두시고, 저희 정규반 커리는 1월 달에 정리할게요. 수원이랑 수투, 2월 달에 수원이랑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특강은 이제 수투랑 미적분이 진행이 되는데, 수투는 수능에서 쓰이는 도구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들었던 아이들 수강평 보면 3학년 때 그 누구의 인강을 들어도 더 배울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도 수투고, 그래서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3학년 때 저희 반에서 공부하는 건 많이 힘들 거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수업이고, 정규 안 듣더라도 저 특강은 전 굉장히 자신 있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위족분은 적분법은 안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 시기에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윈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방송이 찍히고 있어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지 고민인데, 윈터는 장단점이 분명해요. 아이가 관리가 안 되면 윈터를 보낸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달 동안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거든요. 깊게 갈 수 없죠. 두 번째, 갔다 오면 커리큘럼이 안 맞아요. 전 그래서 윈터 갔다 온 친구들은 저희 반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터를 갔다 오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분명히 수원을 한 바퀴 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수투를 한 바퀴 했다고 하는데, 제가 푸는 방식이랑 일반적인 방식이랑 많이 달라요. 그럼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정말 내신 압도적으로 1등급 받던 아이들도 수업을 못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윈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아침 9시부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수원 진짜 깊게 공부하길 바라고요. 저랑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결국에 수능에서 한 방 빵 터뜨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시, 수시 지금 고민하고 계실 텐데 아직은 고민할 단계 자체가 아닙니다. 2학년 1학기까지는 아무리 지금 내신이 개박살나 있어도 무조건 수시에 몰빵하셔야 돼요. 그거 결정하는 거는 언제냐면 2학년 2학기 중간 끝나고예요. 그때 돼서도 이제 뭐 수시로 갈 거다, 논술 공부할 거다 하는데 논술도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까지는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술에는 미적분 학분 기하가 지금 다 쓰이고, 올해 연대 논술만 해도 3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류는 미적분이거든요. 미적분을 알아야 논술 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스트 시기는 3학년 3월달 첫 주가 베스트예요. 그 전까지는 뭐 논술 대비 같은 것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잡히시죠? 지금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수원수투예요. 수원수투예요. 특히 수원입니다. 알겠죠? 수원 탄탄하게 하는 방학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고 그리고 내려가도록 할 건데 질문 있으실까요? 없나요? 네. 미분까지 보면은 그 적분 그 다음에 특강이 있어요. 여름방학에 하고요. 그 미적분 과목을 보면 한 3분의 2에서 70% 정도? 그 정도가 거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분은 정말 공식 위주예요. 그래서 그 공식 탄탄하게 하는 거 지금 해도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미분법까지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름방학 때는 수투강의 강조하셨잖아요. 네. 겨울방학 때는. 네네네. 여름방학 때도 수투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수투가 메인입니다. 많이 차이나요. 왜 많이 차이나요? 저의 스타일과는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보통 킬러를 많이 풀어요. 근데 지금 2학년 2학기 때 학생들이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똑같이 학교에서 1등급이다. 똑같이 모의고사 보면 100점, 96점 나온다 하더라도 수투를 어떻게 배웠는지가 중요한데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보통 이번 이 특강을 들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점수보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나요? 설명이 부족했나 보군요. 네. 그 수강평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아이들이 수업 어떻게 느끼시는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리였습니다.